자, 매주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지율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번 주 갤럽 조사에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넉 달 만에 최저치란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과연 30%가 깨질까? 뭐 이렇게들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신인규 변호사님부터 먼저 얘기하실까요? 예, 뭐 이번에 이제 지지율이 한 4% 정도 조사에 따르면 하락한 걸로 나타나서 이제 30%로 나왔는데요. 저는 상당히 좀 지지율에 대해서는 뭐 늘 위기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는 더욱 큰 이거는 위기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30%대 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상당한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레임덕이라고 하나요?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 이제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여기서 더 하락 국면을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자잘한 수를 써가지고 저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뭔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민심, 그 민심의 바다로 정말로 몸을 던지는 각오로 해서 정말로 저는 국민들과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뭐 종북 얘기 나오고 뭐 청년들한테도 뭐 약간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8일에서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30%, 부정평가는 60%, 직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부정적인 평가 이유는 외교가 21%,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20%, 경제 및 인생 물가 8%, 뭐 이런 것들 영향 때문에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민주당도 좋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 지지율이 이 조사에서 또 떨어졌어요. 권 비대위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긴 하지만 민주당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러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냉철하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지금 언급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 69시간제인데 물론 이제 금요일 날 당정대 결과로 이제 6,000명의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심층 인터뷰도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전면 재검토를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실 근로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삶의 현실을 막 공감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기보다 막 밀리다가 뭐 마지못해 이 결과를 낸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치 저간층에게 점수를 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두 번째로 한일 정상회담도 그래도 통 크게 손 내밀고 갔다 오면 뭐가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내심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 일본 교과서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어떤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이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매우 수세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도 약간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30%를 주요하게 보는 게 보통 여론조사에서 30%는 부동의 지지층이다 저희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진짜 부동의 지지층도 옮기나 이런 불안감이 쌓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0%까지 지금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인규 변호사께서 이 얘기는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청년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에 조금 관심을 가졌던 게 1,000원 학식입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학내 그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겠다 이런 정책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청년 지지율이 매우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민이 깊은데요. 저희가 이제 국바세에서도 여러 가지 성명을 이번에 관련해서 냈습니다. 그 내용도 뭐냐면은 결국은 청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좀 뭐 보여주기 행사 내지는 지금도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천하람 위원장을 어떤 식으로든지 당직으로 끌어들이면 표심이 따라온다. 지금 이런 식의 아니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히려 더 반발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소모품이냐? 우리가 이런 걸로만 가서 따라가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고요. 지금 이런 청년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치를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 정책에 국한해가지고 요거 조금 줄게, 이거 줄게 이런 식의 시혜적인 정책으로 표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근로기준법 문제라든지 한일 관계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뭐 선거제도 개편이나 무슨 그 정치 기득권을 해치하는 여러 가지 그런 본질적인 대안들, 특히 인구 문제 관련해서도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뭐 20대에 애를 셋 낳으면 면제해 준다라든지 네네. 뭐 상속세, 뭐 증여세 면제해 준다라든지 이런 정책을 내 가지고는 본질적인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미숙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 지지율을 정말 얻고 싶으면 지금 청년 세대가 이 사회의 기득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정말 이제 임계치까지 왔거든요. 아이를 안 낳으면서 누군가는 저항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거 대화하지 않으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쇼에는 국민들이 속지 않는 지경에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MZ세대 마음을 좀 잡고 싶은 건가요? 아무튼 뭐 지난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희대에 가서 학생들하고 2,000원 학씩 먹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청년 만나가지고 맥주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한 일이라고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생계에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면 첫 번째로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 비용이고 관계와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물가 오르는 것을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순댓국 10,000원 하고 막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당의 실력이 저는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할 수 있는 거, 국가의 지원이 있을 때 1,000원에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 되레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어떤 식사에 대한 부담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하면서 대학생이 아니어도 같이 이 시간대는 같이 먹을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치까지 나아간다고 하면 여당이 생각하는 어떤 시민의 폭이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또 하나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어떤 식사비 문제만큼이나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되게 불안을 떨고 있어요. 무슨 사기요? 전세 사기. 네. 그러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가 굳이 아니더라도 전세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요즘 전세 사기 문제가 워낙 이야기가 되니까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주택 그리고 문제. 다시 계약을 할 때도 야 전세 계약했다가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지 뭐 이런 불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게 본질적으로 정부가 청년의 마음을 얻는 거다. 아까 신인규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도 거기엔 공감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노동연금 교육개혁을 3대 개혁으로 지금 내세웠는데 정부에서 그 안이 나온 게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노동정책에 대해서 하나 던졌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몰매를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전 매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뭐 식사 문제, 전 어제 직장 다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김밥집이 그렇게 유행이랍니다. 너무 식사비가 올라가서 김밥을 사가지고 지금 그걸로 다 점심을 때우고 지금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민생에 대한 어려움을 물론 학생들부터 더 보듬고 더 챙겨야겠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민생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지 않으면 전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책도 있었죠. 근데 이렇게 1,000원 학식 예산이 없는 정책은 사실 저는 오래가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1,000원으로 식사를 줄 수 있는 학교가 없죠.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선가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 줄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속 가능한, 또 아까 말한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두 당이 좀 고민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나저나 윤 대통령 대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깜짝 시구하셨다고. 이게 떨어진 지지율하고 관련이 좀 있을까요? 대구로 가신 이유, 신 변호사님. 글쎄요, 뭐 저도 굳이 추측을 하자면은 지금 수도권에서 상당히 국정 수행 지지도가 윤 대통령이 되게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대구가 현재 가장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를 좀 고른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앵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네. 30%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수도권 지지나 아니면 중도층 지지 못 얻더라도 대구에서만큼 흔들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대통령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시민들과 만나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좀 약간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69시간제 관련해서도 엄청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 행보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도 되게 크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행보는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접점은 많이 늘려주십시오. 대신에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방금 전에 저도 하나만 더 보태면 그 도어 스태핑 하기로 했다가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했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저는 뭐 도어 스태핑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데요. 좀 네.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좀 정례화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하시든지 정 안 되시면은 비서실장이라도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그런 물을 권리 그리고 거기에 답할 의무 전 이걸 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지율 30%에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소통을 더 잘하고 강화하면 지지율이 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소통을 잘 하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